나도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됐구나.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는 은퇴가 너무 먼 이야기 같았는데 회사 동료나 선배가 하나둘 퇴직하는 걸 보면서 문득 나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죠. 더구나 한국에서 살든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든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돈과 삶의 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진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북미 대륙에 살아도 캐나다 교포와 미국 교포의 은퇴 후 삶은 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꼭 고민해 봐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사례 1. 미국에서 35년간 일한 김영수 가명 씨의 현실. 김영수 씨는 20대 초반 유학을 와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5년간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나쁘진 않았지만 개인 사업 특성상 꾸준히 세금과 보험료를 내면서도 노후를 위한 별도의 연금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산해보니 소셜시큐리티 미국 국민연금 개념으로 받는 금액은 한 달에 약 1,500달러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00만 원. 처음엔 그래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떼고 렌트비와 생활비를 내고 나니 매달 적자가 50만 700달러씩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에도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미국은 병원비가 무서워요. 메디케어가 있어도 커버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본인 부담금도 상당하죠. 그래서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게 돼요. 이 말에서 미국 은퇴자들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사례 2.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한 이현정 가명 씨의 여유. 반면 캐나다, 토론토 교포인 이현정 씨는 30년간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국민의료보험 MSP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 후 병원비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운영하는 DC 펜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CPP 국민연금 개념과 더해져 은퇴 후에도 한 달에 28,300 캐나다 달러를 받습니다.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물론 캐나다도 렌트비와 생활비가 싸지는 않지만 최소한 병원비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은 없습니다. 이현정 씨는 제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 걱정은 전혀 안 했어요. 제일 큰 걱정은 휴대폰 요금이었죠. 웃음. 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습니다. 사례 3. 캐나다에서 외식업을 하다 실패한 박성호 가명 씨의 사례. 하지만 캐나다라고 무조건 웃는 것은 아닙니다. 밴쿠버에서 20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던 박성호 씨는 최근 사업 부진으로 식당을 접었습니다. 그는 CPP 외엔 별도의 RRSP 개인 연금을 쌓아두지 못했고 결국 노후 자금이 모자라서 경비원과 같은 시니어 파트타임을 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결국 준비 안 하면 똑같더라고요. 병원비 걱정은 덜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르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캐나다와 미국 은퇴 시스템 뭐가 다를까? 미국과 캐나다 모두 국민연금 개념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의료비 부담입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401k, IRA나 주식 부동산 투자 등으로 별도 은퇴 자산을 마련해야 비교적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연금 CPP과 OAS 기초연금 그리고 직장연금이 더해지고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만 캐나다도 생활비 상승률이 높아 RRSP 개인 연금을 통한 추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같은 북미라도 은퇴 후 삶의 질은 국가 시스템 차이, 개인 준비도 차이로 갈립니다. 캐나다라고 해도 준비 없는 사람은 힘들고 미국도 철저히 준비한 사람은 풍족합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의료비 부담 어디에 살든 병원비와 돌봄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자. 연금 시스템 2에 현재 거주국의 연금 제도와 세금 혜택을 파악하자. 추가 자산 축적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연금, 투자, 부동산 등 다각화하자.
마무리 나의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지금 당장 은퇴한다면 나는 한 달에 얼마로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한국이든 결국 노후 준비의 핵심은 나라가 아니라 나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쌓고 연금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캐나다 교포는 웃고 미국 교포는 운다. 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웃을 수 있는 은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앞서 은퇴 후 캐나다 교포와 미국 교포의 삶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큰 틀과 사례들을 살펴봤죠.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과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은퇴 준비의 시작은 내 현재 상황과 목표 파악부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단순히 현재 가진 자산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 연금제도, 의료비 구조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미국에 산다고 할 때 국민연금 격인 소셜 시큐리티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0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비도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 401k나 IRA에 꾸준히 돈을 넣는 게 중요하죠. 개인연금 불이백을 늘리는 건 내가 직접 만드는 은퇴 안전망인 셈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CPP 캐나다 연금 플랜화 OAS 기본 연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높아요. 하지만 물가와 주거비가 높은 지역의 밴쿠버, 토론토에 산다면 이 역시 충분치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도 RRSP, IST, 리타이어먼트 세이빙즈 플랜라는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 저축을 합니다. 구체적인 은퇴 준비 팁? 의료비 문제는 반드시 따져보세요. 미국은 메디케어가 있어도 치과, 안과, 처방약 등은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개인이 가입하는 메디겟 보험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메더케어 애드밴티지 플랜 비용도 꽤 나옵니다. 보통 은퇴 전 보험료로 한 달에 $305,000를 예상해야 해요. 캐나다는 주정부 의료보험이 기본 무료지만 약값과 치과, 안경 등은 보험 없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건강보험을 추가로 드는 경우가 많고 한 달에 $102,000 수준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전략 세우기.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늦게 70세까지 받으면 월 수령액이 크게 증가해요. 예를 들어 62세에 받으면 예상액의 75%만 받지만 70세에 받으면 132%까지 늘어납니다. 캐나다 CPP도 최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고 이때 지급액이 늘어나므로 개인 상황에 맞춰 최적 수령 시기를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비와 세금 현실 고려하기. 미국은 주마다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가 크게 달라서 은퇴 후 어느 주에 살 것인가가 재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텍사스, 플로리다처럼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지만 의료시설 접근성과 생활비를 꼭 비교해야 해요. 캐나다도 각 주별로 세율과 생활비가 달라서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대도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생활비도 높죠. 그래서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를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수치. 김씨 부부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는 두 분 모두 소셜 시큐리티로 각각 월 $1,400씩 받고 401k 계좌에 $700,000가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와 의료비 때문에 401k 인출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10년 안에 자산 고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설계사와 상담 후 연금 수령을 67세에서 70세로 늦추고 생활비를 줄이며 투자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시 캐나다 온타리오 거주는 CPP와 OAS로 월 2,500 캐나다 달러, 직장연금으로 $1,000를 받지만 토론토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을 팔고 중소도시로 이주를 계획 중입니다. 이주는 생활비를 약 25%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은퇴자금 소진 속도를 크게 늦춰줍니다. 박씨 캐나다, 밴쿠버는 RRSP 불입을 50대 후반부터 시작해 10년간 20만 캐나다 달러를 모았습니다.
이 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매달 약 $1,500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고 이것이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주의사항. 내 연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보다 내가 실제로 필요한 돈은 얼마냐를 먼저 계산하세요. 연금 예상액이 부족해도 지출 계획을 바꾸거나 추가 소득원을 찾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 관리도 중요합니다. 은퇴 직전까지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고수하면 시장 변동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50대 후반부터는 점차 안정적이고 분산된 자산으로 옮기는 걸 권장합니다. 세금 절약 전략을 꼭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 401k, IRA를 최대한 활용하고 캐나다에서는 RRSP와 TFSA 세금 후 대저축계좌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장기 요양 및 돌봄 비용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수년간 추가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장기 요양 보험 가입이나 가족 돌봄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은퇴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제도와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내가 살고 싶은 곳, 생활 방식, 건강 상태를 고려해 나만의 은퇴 설계를 세워야 해요. 캐나다 교포가 웃는다고 미국 교포가 울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결국은 얼마나 준비했느냐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연금과 투자, 세금 전략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작은 변화가 쌓여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